미국 유력지죠. 뉴욕타임스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김정은의 사랑하는 딸을 후계자로 띄우는 방식이란 제목의 이런 기사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살펴보시죠. 수줍은 소녀가 무대 중앙으로 왔다. 김주애를 조명한 뉴욕타임스. 자, 이제 김주애가 그동안에 김정은의 후계자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뭐 중간중간에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둥,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을 위해서 내세운 어떤 페이스메이커 같은 느낌이라는 둥,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뉴욕타임스가 집중 조명했다는 것에 이제 정말 김정은의 후계자는 김주애가 된 것 아닌가? 된 걸 인증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또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애의 모습 처음 공개된 게 3년 전이었습니다. 10살 남짓했던 어린아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배경으로 아빠 김정은과 함께 등장했던 모습이 또 충격적이었는데 뉴욕타임스가 그때부터 지금 김주애의 위상 변화를 아주 길고 또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자,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와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군부의 지휘관들이 주속단 특별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특별 손님으로 초대된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를 만나시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자, 김주애 공개 활동이 이 카운팅을 해봤더니 39차례였는데 그중에 24번이 군과 관련된 행사였다고 합니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북한 체제는 김주애를 김정은의 다음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후계자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요. 네. 다만 여기서 김주애가 자주 등장을 하는 것이 군과 관련된 시설이라는 점이 우리한테 시사를 해주고 있는 것은 김주애가 만약 어떤 정식으로 후계자 자리에 갔을 때 가장 취약해질 부분, 즉 이 군에 대한 통솔력을 어떻게 김정은이 살아있을 때 보완해주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특히나 이 군부는 가장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그만큼 변화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가 가장 느린 집단이 바로 군부거든요. 그런 군부에게 첫 여성 지도자에 대해서 받아들여라라고 했을 때, 물론 김정은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대놓고 하지 못하겠지만 네. 김정은이라는 어떤 그 보호막이 사라졌을 때 김주애가 과연 홀로 이 군부의 어떤 집단적인 반발을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살아있을 때 김주애를 데리고 군부의 군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에 데리고 다니면서 정당성을 심어주기 위한 차원, 그리고 군부 내에 김주애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줄 세우기 위한 그런 어떤 일련의 사전 작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9차례 중에 24차례나 군과 관련된 일정에 등장을 시킨 거군요. 북한 매체에서 김주애를 부르는 표현들도 점점점 격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사랑하는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샛별 여장군, 사랑하는 따님. 이게 좀 조금씩 표현들이 바뀌잖아요. 저 어떤 의미들이 있는 겁니까? 사실 저는 북한이 아주 김주애를 처음 등장시킨 그 초창기부터 네. 김주애를 후계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과정도 결국은 연착륙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김주애를 등장시켜서 오늘부터 김주애가 후계자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듣는 우리도 황당할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용어를 세게 가져가는 것보다 어떤 경어라든가 이런 사용을 함에 있어서 북한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준에서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이제는 조선의 여장군, 샛별 여장군이라는 표현까지 왔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샛별이라는 표현은 북한에서 후계자를 지칭할 때 가장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샛별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김정은이라든가 김정일이라든가 김일성은 이미 있는 별이고 네. 김주애가 새롭게 등장한 별이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북한은 지도자들을 별에 굉장히 많이 지칭
지칭을 합니다. 김정일은 뭐 광명성이라는 어떤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어떤 별로 샛별 장군이라는 칭호를 했었고요. 또한 김정은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샛별 장군, 청년 장군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거든요. 이제 김주에게까지 그 샛별이라는 칭호가 내리물림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후계자 작업이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 뭐 숨겨둔 아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건 아닌 걸로 정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글쎄요, 뭐 아들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100% 정확하게 파악을 한 바는 없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보를 봤을 때 네. 만약 아들이 있을 때 어떤 일부 학자들의 의견대로 지금 김주애는 일종의 미끼고 아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등장시키면 아들이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는 논리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북한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행위들이 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북한도 나름의 그런 자기들만의 근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북한 주민을 상대로 지금까지는 후계자가 김주애인 것 마냥 선전을 해오다가 나중에 어떤 남자애가 등장해서 지금까지 김주애는 보여주기였고 남자애가 후계자다라고 했을 때에 북한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특히나 군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김주애를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밑작업을 그리던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들이 없거나 아니면 네.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김정은의 마음은 김주애에게로 완전히 쏠린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호상 논설 위원께서는 북한 체제에서 여성이 지도자가 된다? 최고 지도자가 된다? 어떨 것 같습니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너무 여성이 어려웠나요?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야 뭐 당연한 거고요. 뭐 그게 뭐 남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김주애를 두고 벌써 후계 구도 얘기를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그렇군요. 지금 김정은 나이가 40대 초반입니다. 네. 40대 초반이면 요즘 100세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좀 60년을 더 해야 되는데 6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지금 벌써 40대 초반에 김정은에 두고 후계 구도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측면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김주애라는 어떻게 보면 젊은 네. 어떻게 보면 어린 여성을 이 국가 최고 지도자 옆에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북한 인민들에게 이 나라의 리더십이 젊다 그리고 활기가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거고 만에 하나 김정은이 뭐 지금이야 좀 살을 좀 뺀 것 같기는 하지만 뭐 항상 이제 좀 뭐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유고가 있더라도 지금 김정은 김씨 왕조 체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안전판으로서 김주애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아직 젊습니다. 그리고 네. 살도 많이 뺐기 때문에 급사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김주애를 두고 후계다, 보다 아들이다, 여성 리더십이다 얘기하는 거는 그냥 흥미거리에 가깝고 특히 서방 언론에서는 네. 북한이라는 국가가 워낙 특이한 국가고 워낙 이상한 국가이기 때문에 요만한 변화만 있어도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 물론 저렇게 어린 딸을 미사일 쏘는데 데리고 뭐 군인 사열하는데 데리고 저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밌는 뉴스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화제는 되고 있지만 분명한 거는 북한의 리더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리더십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이 북한 인민들에게 상당히 큰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적인 어떤 뭐 배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신 건데 진짜 이런 해석이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실제 북한에서 거주하셨을 때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에서 북한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정호상 논설위원께서 주셨 해석이 맞나요? 북한에서 적용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독특하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후계 구도를 아주 오래전부터 공개를 하고 이렇게 밑작업을 그리지는 않거든요. 설령 내부에서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는 유일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절대 권력은 한 명이어야 되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김정일이 후계자가 됐을 때 사실 1974년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김정일은 그 당 중앙 내부에서는 후계자로 이미 그때 낙점이 됐었고요. 그러나 이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1980년이고 더 네. 나아가서 1992년쯤 돼서야 사실상의 어떤 많은 권력들이 김정일에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김정일은 약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어떤 후계자로서 후계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좀 특이한 것은 김정은은 한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전혀 공개가 되지 않다가 2008년 김정일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급하게 내세운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당시 북한에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청년대장이 등장하고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등장을 하면서 김정은을 어떤 후계자로 띄우기 위한 작업이 너무나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당시 분위기는 굉장히 어떤 듣보잡이 나와서 후계 행세를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본인이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트라우마, 북한 주민들에게 한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은 김주애를 이런 시기에 내세워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이름은 또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계자가 있다, 또 잘 크고 있다, 여러 가지 어떤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리더십 수업 받고 있다, 이런 면들을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주애도 정확히 확인된 이름이 아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 이런 건데 아무튼 북한 참 흥미로운 나라입니다.